2018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7라운드 3경기 시작합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바둑팬 여러분들께서는 또 바둑을 더 많이 즐기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삼척해상 케이블카의 윤종석 감독님 계시잖아요. 네. 이제 서울에서 이제 강서구 쪽에서 기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최근에 날씨가 더워지면서 손님들 더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열대야가 네. 바둑에는 좀 더 좋은 일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시원한 경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선수들이 출전하는지 대회 정보와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2018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부산 KH에너지가 상주 명실상감 한우에게 첫 패배를 안았습니다. 네. 역시 상주팀이 KH에너지를 꺾을 강력한 후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모두 3승을 거두면서 전승을 꺾었습니다. 네, 그리고 영암 월출산 어제 승리를 거두면서 4위까지 올라서게 되었고요. 오늘 경기를 치르는 서울 사이버우로 그리고 삼척해상 케이블카는 좀 하위권에 머물러 있긴 하네요. 네, 두 팀 모두 절박한 상황이죠. 오늘이 이제 전반기 마지막 게임인데요. 삼척해상 케이블카는 아직 첫 승을 올리지 못하고 있고 사이버우로는 이기게 되면 3승 3패, 네 팀 안에 드니까 중반전을 치를 수 있는데 만약 지게 되면은 올해 분위기로는 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개인 순위는 어떨까요? 네. 전승을 기록하고 있던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 전승자는 서봉수 선수 단 한 명뿐입니다. 네, 이번 주에 공교롭게도 전승이 모두 깨졌죠. 특히 KH에너지의 전승이 많았는데 모두 패당하면서 전승이 모두 깨졌고 서봉수 구단이 6승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또 경기를 치르는 정대상 선수 공동 4위에 올라 있고요. 네. 4승 1패로 이번 시즌 굉장히 좋아요. 네, 기풍 변화에 성공하면서 에이스로 올라섰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경기 7라운드 3경기입니다. 서울 사이버우로 그리고 삼척해상 케이블카가 만났는데요. 네, 일단 장두진 선수의 이제 첫 출전, 저도 실은 오랜만에 뵙는 분이어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역시 삼척해상 케이블카는 이 박승문 선수의 부진이 굉장히 아픔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된 선수는 어느 정도 제목을 하고 있는데 이 박승문 선수 역시 2국에서 정대상 선수와 만났는데 분전을 기대해야겠습니다. 네, 삼척해상 케이블카의 부진을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이 상대 전적 네.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삼척해상 케이블카가 조금 앞서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박승문 선수도 그렇고 지금 이제 3국에 나오는 조대현 선수도 앞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분위기가 좀 다운되어 있어서 반전의 계기를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서울 사이버우로는 역시 오늘 경기에서 이겨야지만 중위권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지게 되면은 역시 5월 아래로 떨어지면은 네.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두 팀 모두 양보할 수 없는 대결이 되겠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8)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7라운드 3경기입니다. 서울 사이버우로 그리고 삼척해상 케이블카가 만났습니다. 저희 시니어 리그에서 네. 자주 볼 수 있는 네. 얼굴인데요. 네, 천풍조 구단께서 오늘 심판으로 활동하시겠고요. 자, 먼저 1국입니다. 나종훈 선수와 장두진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네, 장두진 팔단이 오늘 이제 8년 만에 처음 대국을 하는 거다. 이렇게 선해 보이는 거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활동이 뜸하시다가 오늘 오랜만에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국에서는 부진 탈출이 시급한 박승문 선수 그리고 최근 흐름 굉장히 좋은 정대상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박승문 선수가 아직 승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삼척해상 케이블카의 발목을 자꾸 잡고 있죠. 자,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대국이죠. 선우국 선수와 조대현 선수가 3국에서 만났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주장전의 대결이고요. 또 기풍이 굉장히 상이한 아주 독특한 기풍을 자랑하는 두 기사여서
이 바둑 내용 자체도 상당히 박진감이 넘치는 한 판이 기대가 됩니다. 네, 더욱이 앞서 무더위를 날려버릴 만한 대결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웅욱 선수 하면 네. 시원시원하거든요. 네. 저번 라운드인가요? 이 선웅욱 구단과 이 KH에너지의 조치훈 구단과 대결을 했는데 시원한 난타전을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과는 달리 이 선웅욱 구단이 좀 안정적인 바둑을 두다가 결국 패배를 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해서 지게 되면은 다음 경기에서는 더 좀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오늘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내용이고요. 이 조대현 구단은 굉장히 공격적인 기풍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흑번 승률이 굉장히 높은 기사예요. 네. 이 두 기사 네. 모두 공격적인 기풍이라면 이 어느 한쪽이 피하지만 않는다면 네. 전투 바둑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조대현 구단이 먼저 좀 공격적으로 둘 가능성이 높고 또 선욱 구단도 피해가는 스타일이 아니니까요. 굉장히 쉴 새 없이 싸우는 그런 바둑이 예상이 됩니다. 자, 지난 시즌 조대현 선수는 흑번으로 무려 83%의 네. 승률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즌에도 역시 흑번으로 승률이 좋고요. 네. 이 조대현 구단은 한국의 우주류라는 이 별명이 있는데요. 이 일본에서 다케미야 구단이 이 3연성과 세력바둑으로 이 굉장히 독특한 장르를 개척을 했는데 이 조대현 구단도 비슷한 시기에 이 3연성이라는 또 세력바둑을 이제 개척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파괴력이 있고 인기 있는 기사인데요. 근데 이 3연성 바둑과 세력바둑은 흑과 백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흑으로는 굉장히 높은 승률을 자랑하는데 네. 이 100번일 때 세력을 펼치기가 만만치가 않죠. 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어제부터 열리는 이제 백령배 이 세계 바둑 대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시니어부도 창설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추억의 이 다케미야 구단과 서비평 구단이 이제 첫 판에서 대구를 했는데 이제 어제 두어졌습니다. 서비평 구단이 100번, 다케미야 구단이 흑번으로 뒀는데 저는 다케미야 구단이 당연히 3연승을 둘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3연승을 두지 않더라고요. 아, 3연성은 나오지 않았나요? 네, 이 3연성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 동원 여러분들 바둑에서는 역시 굉장히 파괴력이 좋지만 이 프로들의 바둑에서는 아쉽게도 이제 흘러간 유행가처럼 옛 노래가 돼버렸어요. 네, 3연성 포석을 무용지물로 만든 사람이 이제 이창호 구단의 어떤 수법으로 인해서 이 3연성이 물 건너 가버렸죠. 아, 정말 어제 그 추억의 대결에서는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뒀죠? 네, 서비평 구단이 이겼는데 다케미야 구단이 결국은 대마를 잡으러 가다가 너무 허무하게 살려줬고 네. 저는 네. 저도 그 대국을 지켜봤는데요. 네. 좀 아쉬운 점이라면 한국 선수들은 초청을 받지를 못했거든요. 아, 네. 근데 그 대회는 그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세계 대회가 열리기 전에 이 한일 슈퍼 대항전이라는 시합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시합이 88년도부터 한 10년 가까이 열렸는데 88년이다 보니까 30주년이 된 거죠. 슈퍼 대항전이라는 시합을 30년, 30주년 기념하는 시합이어서 그때 한국 선수들은 나가지 않았으니까요. 네. 그 당시 슈퍼 대항전을 뛰었던 추억의 승부사들만 초청을 해서 벌이는 시합이라 한국의 시니어들은 이번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두 선수 나이 차이가 거의 없어요. 1년 차이고요. 입단 연도는 조금 차이를 보이긴 하는데요. 네. 일단 선웅 구단은 입단 자체 14살 때 입단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빨랐죠. 뭐 천재 소년이었죠. 네. 그리고 이 선욱 구단은 이제 1073승인데 우리나라에 9명밖에 없는 천승 돌파자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명승부와 또 승리를 거뒀던 선수죠. 네, 조대현 선수도 이 대국 수 면에서도 그렇고 이 승률 면에서도 네. 상당히 평균 이상을 기록하는 기사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웅욱 선수 네. 거의 2배 이상 많은 승수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이 선웅 구단은 이제 도전 5강이라는 어떤 호칭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조서를 공략하는 5명의 이제 강호들, 뭐 그래 도전 5강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도전 5강이 결국 실패를 하고 맙니다. 실패하고 나서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가 또 태풍 3인방이라 그래갖고 조대현 구단, 양재호 구단, 유창혁 구단이 조은영 구단에게 도전을 합니다. 태풍 3인방이군요. 근데 당연히 뭐 그 당시 그 세 분의 선배는 뭐 단위도 3단, 2단 이랬기 때문에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정작 도전 5강은 좀 허무하게 패배를 했습니다만 이 태풍 3인방들은 오히려 조은영 구단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발칵 뒤집혀졌고 그러면서 이제 조대영 구단도 1루로 발돋움이 됐는데요. 그래서 두 기사는 나이는 엇비슷하지만 활동하는 입단 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상대 전적 면에서는 네. 오히려 조대현 선수가 7승 6패로 한 발 앞서고 있고요. 네. 두 선수가 의외로 큰 시합을 오랫동안 많이는 안 두다가 네. 2000년 이후로, 2005년 이후로 많이 두었는데요. 2005년 이후로 한 판 이겼다 졌다. 그래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고 최근에 2년간 두 판은 선우 구단이 2승으로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자, 네. 공교롭게도 저희가 앞서 이 조치훈 선수의 네.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네, 네. 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 조치훈 선수와 대결을 했어요. 네. 근데 역시 좋지 나보다도 좀 센 사람과 두게 되면은 자기 봐도 잘 못 두게 되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그런 경험 많으실 텐데 네. 프로 구단들도 이게 똑같나 봅니다. 이 두 선수가 이 조대영 구단은 첫 판에 두었는데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맞아요. 어설프게 공격 한번 갔다가 그냥 져버렸고요. 그 바둑도 저희가 중계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선욱 구단은 자기의 바둑을 두지 못하고 너무 얌전하게 두다가 힘 한번 못 써보고 또 패배를 했죠. 네. 그러고 보니까요. 저희가 네. 누가 과연 조치훈 선수의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 네.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네. 결국 그 주인공이 탄생을 했죠. 네, 백성호 구단이 저희 명회살거로 유명한 백성호 구단이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역시 최근에 백성호 구단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면서 드디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초반 진행 네, 꽤 진행이 많이 됐는데요. 오늘은 네, 전투적이라기보다는 되게 얌전하다고 할까요? 네. 호진이 그래 보이는데 어떤가요? 근데 일단은 뭐 처음부터 싸울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도 우리가 인사는 하고 겨루기를 한다 그럴 때 네. 서로 인사는 하지 않습니까? 네, 바둑에서도 일단 처음부터 다짜고짜 하진 않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원래는 흙이 한번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이쪽을 흙이 벌렸는데 이쪽을 벌리고 백이 한 칸을 띄어서 제압을 했습니다. 근데 흙은 이쪽을 빠져나오는 것이 전투로 걸어가는 수인데 네, 일단 좀 완만하게 포석을 짰고요. 백도 여기를 받았습니다. 네. 자, 여기 왔을 때 흙이 받아달라는 얘기인데요. 침입의 급소가 남으니까. 근데 받아주기는 싫은 자리죠. 최소한 이쪽을 밀어가서 간접적 보강을 하고 싶고 손을 빼도 만만치 않습니다. 손을 빼면 이제 들어가서 네. 있는데 어려운 전투가 됩니다만 이쪽에 나와 끊는 약점이 백도 있어서 이쪽을 지킨다고 한다면 미는 게 선수인데요. 그럼 두 점이 약하죠. 네. 백도 지금- 쉽지만은 않겠는데요. 네. 전투가 시작이 된다면은 아마 여기 흙의 선택에서 갈라질 것 같습니다. 자, 흑번에 강한 승률을 보이고 있는 조대현 네. 선수. 자, 판을 어떻게 짜 나갈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항상 이제 바둑에서 누나 이제 점점점 고급자가 될수록 어려운 게 전투를 언제 걸어야 되나 이거하고 거기에 또 이 동호인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손을 빼고 선수를 잡고 큰 자리를 차지하면 좋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언제 손을 빼야 되는 거냐? 나는 손을 빼도 된다고 생각해서 손을 뺐는데 손을 빼면 뭐가 잡혀 있고요. 탈이 나요. 네. 그리고 받아야 된다 생각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안 받아도 되는 곳이었고. 네, 너무 느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네. 이거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그게 가장 어렵네요. 네, 저도 제일 어렵네요. 그걸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네. 그걸 알면 제가 해설을 하지 않았죠. 네, 제가 두고 있겠죠. 네. 네, 어제
또 대국을 네. 치렀던 이 영암 월출산의 김동면 선수가 네. 시니어리그를 아침에 치르고 또 저녁에는 지지옥션배 네, 대국을 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오전에 시니어리그 대구를 하고 저녁 때는 지지옥션배 시합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을 거두었죠. 네. 요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역시 시니어리그에 이제 출전이 이제 꾸준하게 하시는 사부님들을 보면은 역시 공부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공부를 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승부 자체를 이제 어린 친구들 만나면은 그냥 뭐 이긴다 이런 생각을 두지 않으셨는데 역시 대국수가 쌓이면서 이기도록 이제 열심히 두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길 때마다 매우 좋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매주 시니어리그가 치러지다 보니까요. 네. 이 실전 감각도 굉장히 잘 살아있는 것 그럼요. 같고요. 네. 이 바둑이 그런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남녀노소 동일한 조건에서 둘 수 있다는 거고 네. 이 스포츠를 보면은 아무래도 20대들한테 육체적인 면에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바둑이 유일하게 물론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경험과 이 경륜으로 또 순발력을 커버할 수 있다는 네. 그런 부분이 바둑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이 리그에 출전하는 선배님들이 그런 또 좋은 다른 대회에서 좋은 성적 거두면은 저도 유독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또 더욱 발전하는 네. 시니어리그가 될 것 같고요. 네. 자, 조대현 선수가 시원하게 넓혀갔는데요. 네. 드디어 이제 여기를 뒀는데 이수가 의미심장한 수예요. 이 많은 분들이 이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여기 끊어질까봐 겁나서 여기밖에 못 두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선옥구단처럼 끊어올까봐 네, 겁나는 이거 거죠. 겁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 바둑팬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 나 좀 바둑 좀 둔다 이런 분들이 지금 흙이 이렇게 두면은 어떻게 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걸로 이거 보셔라 시니어리그 꼭 보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야 거기 밀어가네요. 네. 거침이 없는 손길로 바로 박아갔는데요. 지금 뭐 이제 제가 보면 조대원 구단의 모습 얼굴도 한번 보고 싶은데 아마 경악을 네. 금치 못할 것 같은데요. 두 선수의 표정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저 이게 노골적으로 잡으러 간 수예요. 그러니까 늘면은 네. 늘면은 여기를 둘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를 이제 둬서 막으면은 글쎄요. 이 자체적으로는 수상전은 100이 안 될 텐데 이 패를 보고 있을까요? 패를 통해서 여기 두 번에 연타할 수도 있고요. 자, 100이 밀어간 수는 흙이 늘었을 때 여길 두게 되면은 두 점 머리 얻어 맞으니까 좋은 수는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막아가겠다는 뜻일 텐데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여기 9단이 되면 입신의 경제 아닙니까? 네. 이 바둑을 보통 40년, 50년씩 두어왔기 때문에 뭐 웬만한 수들은 다 경험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조대원 구단이 여기서 딱 멈췄다는 것은 이거는 뭐 일상적인 그런 상식적인 수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뜻이 되겠네요. 네. 방금 선웅욱 선수가 밀어간 수, 네. 조대현 선수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없는 수 같은데요. 네, 그렇죠. 우리 그 이세돌 구단과 그 알파고가 두었을 때 이세돌의 78번째 수, 네. 그 수가 알파고의 뭔가 회로를 망가뜨렸듯이 지금 이 선욱 구단이 밀어가는 수는 조대현 구단의 회로를 망가뜨리고 있을까요? 뭐 망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상 밖에 예상이 없는 수입니다. 자, 신중하게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는 조대현 선수고요. 네, 지금 이제 늘어서 두는 거는 제 일감인데요. 그 이유를 보는 거죠. 우선은 는 다음에 백이 이쪽으로 두는 거는 뭐 흙도 변하기 어렵진 않습니다. 밀고 천천히 두게 되면은 뭐 싸움을 하는 건데요. 이거 자체가 흙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쪽에서 두어질 때마다 흙이 어떤 주도권을 잡고 두게 됩니다. 아마 이수보다는 이 흙이 늘었을 때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고 이쪽을 계속 막을 때 결국 이제 패가 되지 않겠냐 예상을 해보는데요. 여기는 패감 자체는 없습니다만 패가 벌어지고 한 점을 잡을 때 이쪽을 두면 받기 시작하면 한이 없으니까
이쪽을 받아야 되는데 네. 네, 이렇게 두면은 뭐 대바꿔치기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 오늘 오후에도 네. 또 백령배가 예정이 네. 되어 있는데요. 어제 또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박정환 선수 그리고 김지석 네. 선수가 좀 탈락을 맛봤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우리 지금 169 선수들이 물론 나가서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뭐 저도 한결같은 마음이긴입니다만 예전처럼 1인자가 무조건 이기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1인자와 제가 보면 상위 한 30건 멤버들은 네. 차이가 너무 촘촘해서 실력 차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특히 게다가 이 천야오의 선수에게 졌는데 천야오의 선수가 이상하게 한국 선수 킬러예요. 맞아요. 네. 특히 또 박정환 선수에게 강한 면모를 보이더라고요. 이 천야오의 선수 같은 멤버만 쓰도록 한다면 우리도 참 숨이 막힐 텐데 또 한국 선수들에게 약한 멤버들도 있어요. 그래갖고 균형은 잘 맞는데 네. 어쨌든 이번에는 천야오에게 유독 약한 이 박정환 선수가 역시 좀 패배를 당했고요. 하지만 또 승리를 거두고 올라간 선수들도 있거든요. 네, 신진서 선수도 그렇고 이 변상희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갔는데요. 그동안 보면 한국 선수들이 초중반엔 잘하다가 이 종반전에 역전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안타까워들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 거꾸로 변상희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거꾸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오늘 두 선수가 또 대결에 나서니까요. 많은 네. 응원을 해주시면 또 힘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국제 대회나 세계 대회는 말 그대로 국가 대표로 나가는 거니까 다들 사명감을 갖고 둡니다. 응원해 주시면 더욱더 힘이 나겠죠. 자, 선홍 선수가 위쪽에서 막아가는 네. 선택을 하지를 못했는데요. 네. 그래서 뭐 두 가지 다 백의 입장에서는 둘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이 공중전을 택했네요. 이것도 뭐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다만 이 형태는 흙이 이쪽으로 두면 모양상 이어되는 거고요. 이쪽의 맛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러니까 흙이 안정을 모두 해 놓은 다음에 들어가면은 이 돌이 미생마죠. 나와야 되는데 한 점을 붙여서 움직이는 맛이 남아 있어서 네, 백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여러모로 괴로움이 많은 지금 장면입니다. 백이 보기 여기저기 신출귀몰하게 막 두고 있습니다만 네. 네, 어떻게 보면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얇은 자리입니다. 자. 우선 여기서 이제 실수가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지금 보시면 이쪽에는 흙이 약한 돌이고 여기는 내 집이 깨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다 자기 집을 지켜요. 근데 집을 지키면은 약한 돌 쪽에 백돌이 가니까 이런 선택은 대체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의 유혹을 이겨내고 이런 쪽으로 내 모양으로 끌고 들어와야지만 유리한 전투가 되고 또 상대의 약점도 노릴 수가 있습니다. 대세점이라고 하잖아요. 네. 대세관이 좋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걸 알면 제가 제가 바둑을 두고 있지 제가 않을까요? 너무 궁금해서요. 네. 많은데 흔히 이제 동네에서 나 이제 1급 좀 둔다 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분들이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이제 1급쯤 두면은 부분전에서 실수하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정작 저희도 좀 이제 어려운데 저도 이제 그런 실력이 있었겠죠 예전에. 근데 그때 사모님들께서 항상 시니어 리그에 나오는 사모님들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프로들의 바둑을 많이 놔봐라. 아, 그래서 그때 많이 외웠죠. 당연히 그래야 많이 외우고 습득하고. 근데 제가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외우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또 외우는 거는 역시 뭐 좀 어렸을 때 10대 때는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바둑 프로들의 바둑을 역시 관전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역시 바둑 TV를 많이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바둑 TV를 이제 보시면서 좀 예상을 하시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바둑 TV 홍보 대사인 듯한 유승희 캐스터 네, 칭찬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네. 조대현 선수 올 시즌 성적을 살펴보니까요. 이 네. 시니어 리그에서는 3승 2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2018년 총 성적은 4승 14패예요. 네. 좋지는 않거든요. 네, 젊은 친구들과 유독 많이 대국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가끔 보면 대진운이 좀 나쁜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예선전 첫 판부터 센 친구들과 너무 많이 둬서 네, 조대현 구단으로서는 좀 올해 성적은 아쉬움도 있지만 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라운드에서 이 김종준 선수에게 네. 승리를 하면서 3연패의 네. 사슬을 끊었고요. 자, 지금 이제 이 바둑은 역시 어떤 고급자분들의 평생 고민이죠. 전투를 언제 걸 것이냐. 근데 선옥구단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을 거의 안 하죠. 선옥구단은 끊을 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끊는다.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남들은 그게 고민인데 선옥구단은 그게 고민이 아니에요. 그럼 선욱 구단의 고민은 뭘까요? 오늘 승자 인터뷰를 만약에 한다면 물어볼까요? 네. 자, 말씀해 주셨던 네. 그 자리인데요. 네, 약점 바로 찔러갑니다. 네, 보통 이제 가운데 지금 이제 흙이 늘겠죠. 는 다음에 두는데 바로 붙여서 둔 건 좀 더 이제 강력하게 두는 수네요. 근데 다만 여기 늘게 되면은 막으면은 넘어가서 이 안에서 쏙 살아버리겠죠. 네.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고민인 게 살려주고 거꾸로 이걸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흙이 늘 때 백이 따로따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두면은 흙이 여기를 안 도워놨기 때문에 늘고 그래서 이제 빨리 살아두는 것도 백의 입장에서는 온순하게 둔다면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선우 구단이라면 네, 선욱 구단인 네. 걸 감안한다면 흙이 네. 늘었을 때 백의 응수를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맞고 넘어가더라도 네. 연결하게 되면은 흙은 여기 사회 때문에 한번 받아야 됩니다. 네, 받아야 되는데 이쪽을 나와 끊는 것도 지금 이쪽이 탄탄해지면 네. 흙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죠. 일단 장문과 축은 안 되니까요. 네. 이 선웅욱 구단의 바둑은 이 바둑팬 여러분들 입장에서 로망이죠. 저렇게 싸움을 저렇게 잘하고 상대 대마를 저렇게 잘 잡고 이 바둑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선망의 대상일 네. 텐데 근데 그냥 싸워서 이기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거죠. 자, 네. 조대현 선수의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는데요. 제한 시간 면에서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네. 뭐 선웅욱 구단이야 뭐 항상 네. 항상 이랬던 거고 이 조대현 구단 입장에서는 이 초반에 좀 더 강약 조절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느는 거 외에는 생각할 수 없죠. 그런데 조대현 네. 선수의 표정으로는 좀 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네. 듯한 제스처인데요. 근데 뭐 지금은 뭐 내친 걸음이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흙으로서는 그냥 뛰어드는 편이 좀 더 좋았을까요? 그쪽이 변화가 좀 더 다채로웠을 것 같은데 이 붙이게 되면은 뭐 변화 자체는 확 줄어들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제가 보기에는 덜컥 좀 늘어서 이쪽이 맛보기가 되는 게 덜컥 겁이 난 것 같습니다. 백이 만약 나와 끊는다면 흙은 방어가 좀 어려운 장면인가요? 네, 여기를 두게 되면은 흙이 네. 이제 살고 나서 네. 두면은 억지로 두려면 거의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시달림을 많이 당하게 되죠. 이럴 때가 제일 어려워요.
이건 내친 걸음으로 그냥 가느냐, 아니면 잘못을 좀 인정하고 손해 보더라도 원래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싸움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뭐 뛰던지 아니면 여기를 씌우던지 해서 싸움은 여기서 하는 게 좀 나은데 백돌이 많은 데서 시작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불리하죠. 여러모로. 이런 결정을 해야 할 때 저는 손이 빨리 나가지가 않더라고요. 네.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을 할 때. 그렇죠. 보통 이제 동호인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참 고민하고 있으면은 네. 굉장한 구박이 쏟아지죠. 아, 바둑 두는 사람 어디 갔냐부터 해서 맞아요. 나 밥 좀 먹고 와도 되냐 이렇게 좀 슬슬 놀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시작했네 뭐 하면서 이제 인상 쓰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눈총을 받을 때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수가 될수록 이런 자리에서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이제 하수들은 망한 다음에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데서 생각하는 건 고수의 특권입니다.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조대현 네. 선수 아예 손을 돌릴 수도 있을까요? 멈춰야 되는데 근데 하지만 붙인 수를 두지 않는다면은 이쪽에 돌이 나오니까 네. 뭐 나와 끊는 수도 부담이 되고 또 이게 아니더라도 원래는 이런 쪽에 선수가 되는데요. 흙이 여기가 선수가 되는데 돌이 여기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두어 놓고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이상하긴 하겠죠. 네. 흙의 입장에서 제일 강력한 수는 여길 늘고 아예 젖혀서 끊어놓고 두는 건데 이거는 과연 이쪽 사활이 살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네. 지금 이제 아마 생각하는 걸로 제가 이제 봐서는 이런 식으로 두어서 수상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굉장히 난해하겠죠. 또 저희 이럴 때 이제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한눈에 잘 안 들어오는 수상전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흙이 좀 불리한 수상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조대현 선수도 쉽사리 다음 수를 결정하지 네. 못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인공지능은 네. 어떤 수를 좀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네. 인공지능은 지금 이쪽에 느는 수는 나쁘다고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붙이는 수를 지금 추천하고 있는데요. 이쪽을 늘면은, 그러니까 이쪽을 두고 네. 인공지능이 싫어하는 패턴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둬서 제가 조각조각 나고 약점 남고 엷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공지능 친구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아예 두지 않고 지금 여기를 둬서 한 점을 잡으면 늘고 넘어가면은 이렇게 한 점을 잡고 이쪽을 포기해라, 이 한 점 포기해라 이 네. 얘기네요. 이 편이 낫다고 네. 보고 있군요. 어쨌든 그렇다면은 조대영 구단이 지금 고민하는 시점은 굉장히 적절하네요. 움직이면은 이제는 끝없이 움직여야 되는데 네. 계속 공격을 각오해야 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금밖에 기회가 없는 거죠. 자, 조대영 구단이 매우 적절한 지금 생각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돌을 살짝 잡았다가 네. 다시 내려놓았는데요. 이제 고민을 끝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 초읽기에 돌입하게 되겠는데요. 제가 보기엔 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늘 거면 진작에 늘었을 텐데 이미 멈췄어요. 네, 조대영 구단이 장고를 했는데 굉장히 지금은 이제 버린다, 좀 더 현명한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선욱 선수의 선택은 그냥 옆으로 잡는 것이 생각도 안 아니고요. 하고, 네, 아래쪽으로 젖혀두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뭔 인공지능 하면서 내가 두고 싶은데 둬야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젖혀버렸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평가가 안 좋죠. 자, 각 팀의 1진영 간의 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서울 사이버호로 그리고 삼척 해상 케이블카의 7라운드 3경기입니다.
삼척 해상 케이블카의 일지명 조대현 선수입니다. 네. 삼척 해상 케이블카는 정말 이 선수들도 고향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진정한 이제 지역 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예. 요즘이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네. 이맘때면 이 삼척 해상 케이블카 타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 삼척 해상 케이블카는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매년 다시 방문하는 정말 굉장히 훌륭한 휴양지고요. 특히 물이 굉장히 맑기로 소문났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레포츠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해상 케이블카도 이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해상에 연계되어 있는 해상 케이블카고 또 제가 갔다 온 분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이 카누를 탈 수가 있는데요. 네. 투명하게 보인답니다. 근데 물고기가 지나간 것도 다 보여서 그렇게 재밌다 그래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특히 좋아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네. 삼척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잠시 네. 광고를 보고 오는 사이에 지금 조대현 선수가 네. 점으로 꽉 이었더니 네. 선웅 선수가 젖혀갔거든요. 네. 뭔가 좀 이제 역순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여기 끊고 이쪽이 뚫리면 안 되니까 네. 받아야 되는데 이쪽을 뚫게 된다면은 흙은 일단 넘어가면 안 되니까 배가 맞게 되죠. 네. 근데 이렇게 된다면은 흙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살아왔고 또 나중에 여기를 두게 되면은 여기도 받아야 돼서 넘어가도 일선이니까 집이 얼마 안 나죠. 흙도 여기 와 있으면은 이제 마음껏 공격을 펼칠 수가 있어서 흙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거길 이었어요? 바꿔치기 야.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야, 정말 깜짝 놀랄 수네요. 뭐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야, 역시 패능옥의 본능은 네, 역시 패를 걸기 위한 그런 작전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패를 걸지 않는다면 그냥 늘어야 되는데 네. 늘게 되면은 일단 막는 수는 젖히고 이게 받아야 되니까 단수 치게 되면은 결국 수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나중에 둔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슬슬 끊어 나올 때 이제 흙이 받기가 껄끄러운 거죠. 네. 그쪽이 좀 자축 모양이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축도 안 되고 장문도 안 되니까 흙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겠네요. 자, 시간 연장책인데 지금 끊을까 말까 고민하는 거죠. 자, 끊는다면 패가 되겠고요. 네. 는다면 잡을 수는 있지만 이 나와 끊겼을 때 뒷감당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글쎄요. 자, AI 승부 예측은 100쪽으로 조금 더 네. 기울었어요. 네, 패를 하지 않았네요. 패가 난다면 흑으로서는 좀 불만이겠죠. 네, 일단 패는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백은 일단 손해가 전혀 없는데 흙 패진 순간 뭐 난리 나죠 지금. 자, 이쪽으로 이제 단수를 쳤을 때 여기서 아마 처리가 있지 않을 거예요. 있게 되면은 여기를 둬서 이 모양이 살아버립니다. 네, 여기를 두게 되면은 이쪽을 치중했을 때 그냥 여기를 둬서 끊을 수가 없죠. 네, 이건 살아버립니다. 네. 여기서는 잡으려면은 그냥 둬야 됩니다. 잡고 따낸다면요? 따내면 네. 이쪽을 둬서 일단 자체로는 묘하게도 사는 공도가 나오지 않네요. 자, 그렇게 두어 가고요. 백은 여기서 좀 멈췄다가 나중에 둬야죠.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에 돌이 왔을 때 한 칸 뛰는 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인공지능과 가장 이 궁합이 안 맞는 선수가 선옥구단일 것 같고 또 인공지능과 가장 궁합이 안 맞는 해설가도 저일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선웅 선수의 네. 이 궁합이 안 맞는다는 것은 수차례 확인을 했는데요. 네. 김만수 해설위원은 왜 궁합이 안 맞으시죠? 아니, 저는 지금 흙이 나쁜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흑이 뭐 지금 이제 백이 뭔가 많이 유리하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뭐 저는 뭐 충분히 흑이 요석도 잡았고 이쪽을 막았다라고 하면은 집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이쪽의 집과 여기는 엇비슷해요, 지금. 근데 좀 여기 모양과 여기는 뭐 엇비슷하고요. 그럼 여기 집과 여기 돌인데 이 과연 흙이 나쁠까? 저는 좀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자, 과연 AI가 네. 예측하는 승부 예측이 맞을지 네. 아니면 우리의 김만수 해설위원이 예측하는 네. 이 인간의 형세 판단이 맞을지 네.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적어도 지금 상황은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 네. 일단 30초. 하나, 둘, 뭐 본의 아니게 네, 조대영 구단을 응원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네.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갑자기 암울해지는데. 네. 자, 지금 붙였는데 이건 이제 끊겠다는 의도죠. 네. 정석의 네. 일종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서 늘겠다는 의도는 아니죠. 늘게 되면은 이 한 점이 그냥 자동사가 돼 버리니까 네. 이거는 뭐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자, 근데 30초. 하나, 일단 끊어서 뒀을 때 역시 조대원 구단도 이제 공격 본능이 뛰어난 거죠. 이 귀에서 이 백도를 살려준 대신에 아무래도 이 변에 있는 백도를 이제 공격하려는 의도인데, 자, 공격에 일단 초점을 맞추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선홍욱 구단은 너무 약한 돌을 방치하고 싸우는 전투 본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인공지능한테 매번 좀 구박을 당하는 입장이 되는 것 같고, 또 조대현 구단은 또 이 세력을 또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요. 또 실리와 어떤 지배 균형을 중요시 여기는 또 인공지능 입장한테는 또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인공지능이 선홍욱 선수 편에 서 있군요. 제 기억에는 이 선호 구단이 이렇게 인공지능에게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제 기억에도 그렇습니다. 매번 뭐 8대2, 뭐 9대 이런 봐도 역전시켰는데 네. 오늘은 뭐 굉장히 좀 풍족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니어 리그에서요. 네. 인공지능과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선수는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혹시 떠오르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보면 서봉수 구단이나 조치 구단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리를 중요시 여기고 네. 네, 안정적인 바둑을 구사하는 쪽이 인공지능은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실리와 세력의 네. 이 균형도 굉장히 중요시 하는 네. 것 같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지금은 여덟, 아홉. 좀 마지막 초읽기네요. 마지막 한 어, 여기서 벌써요? 사실 시간 쓸 건 아니었는데요. 일단 흑은 여기 무조건 때리는 게 일단 일감입니다. 끊어서 둬도 여기 돌이 있으니까 백이 이 한 점을 잡을 수는 없죠. 예, 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치게 되나요, 백은? 네, 이쪽으로 두면 백은 그냥 사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네. 두고 자, 여기서 다만 흑의 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둘 때 여기 과연 잡을 수 있느냐인데 잡으면 이제 여기 선옥구단 무조건 움직인다고 봐야죠. 마지막. 하나,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음. 이거를 자신 네. 없으면 여기 지켜야 되는 네. 거고 아마 여기 다섯, 고민 때문에 그런 것 여섯, 같습니다. 일곱. 네. 귀 쪽을 젖히지를 않았습니다. 조대현 구단은 선옥 구단은 무조건 움직인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변 쪽을 지키는 걸로 아예 노선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자, 대신 이제 귀의 주인은 네. 바뀌게 되겠고요. 네. 왠지 근데 생각보다는 인공지능이 네. 크게 움직이질 손을 좀 않네요. 들어주는데요. 네. 자, 이쪽을 끊어서 당하면 이제는 못 쌓이면 백이 못 쌓이죠. 이쪽을 두고 넘어가면은 네. 뭐 이런 식의 맥을 둬도 여기 한 집을 없애는 사활의 급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근데 이게 한눈에 보이시면 상당히 고수인데 여기를 두게 되면은 네, 자충을 걸려서 이 수만으로 네, 백이 잡힙니다. 네. 이 꾸자의 맥은 알아두면 굉장히 쓸모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꼭 이렇게 해설가나 진행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 멘트를 딱 날리면
기억을 하는데 맨날 투덜대리시는 게 왜 판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냐. 네. 중요한 거라서 꼭 기억하라고 해서 기억은 하는데 왜 안 나올까? 네. 잊혀질 때쯤 한 번씩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자, 조대현 선수 이제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여덟. 네. 그래서 공격 쪽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근데 단곳만은 공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은 양곳마가 되어 있을 때 더 파괴력이 높은데, 자, 여기 막았죠. 흙이 백이 받아준다면, 네, 흙은 이쪽으로 이제 벌려서, 네, 이쪽에 공격의 이익은 항상 반대쪽에서 얻어라. 거기처럼 여기서 큰 모양을 가져가겠다는 거고요. 자, 근데 백이 받을까요? 자, 과연 받아줄지. 네. 받지 이게- 않는다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일단 네, 호구 자리가 급소가 되죠. 있고 네. 늘게 되는데, 자, 지금은 일단은 4월이 거의 받아야 되는 형태입니다. 네, 지켜두었습니다. 이제 귀를 내준 만큼 네. 공격 한번 확실하게 해보고 싶은데요. 아, 여기를 이쪽을 먼저 둬야 돼요. 아, 막은 그런가요? 것은 여기 두겠다는 의미인데, 네. 근데 이렇게 둘지 아니면 여기 좁힐지, 이 조대원 구단이 지금 형세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좀 만만치 않고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바싹 갈 테고요. 그냥 둘만하다 그러면 좁힐 테고, 네. 이쪽 간격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치받는 거는 한 점을 어떻게든 움직이는 맛을 남기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쪽 움직이는 맛이 부담돼서 이쪽 늘게 되면은 백이 흙이 여기 가 있는 게 좀 무의미하죠. 네. 반대로 이쪽에 늘게 되면은 네, 공격은 활발하게 들 수가 있는데, 예, 결국 움직이는 것을 좀 각오해야 됩니다. 이쪽을. 마지막 하나, 네, 지금 마지막 초읽기에서 이런 네. 선택이 가장 넷, 어렵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늘었어요. 근데 지금 흑의 입장에서도 글쎄요. 지금 이쪽을 중앙에서 좀 어설프게 두다가 반대로 뺏겨버리면은 집부족입니다. 네. 여기 내주고, 아까 흙이 좋았던 모양인데 거꾸로 백집이 더 많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뺏기면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죠. 원래 지금쯤은 일로 와줘야 되는데 이쪽 오게 되면 결국 움직이는 이 맛이, 네, 역시 골치가 좀 아파요. 마지막 하나, 둘. 네, 지켜 놓습니다. 자, 두텁게 두고 가는데요. 백도 받아줄까요? 일단 하나 정도 교환하고, 아, 네, 이 정도 교환하고, 네. 네, 이 자리가 너무 좋은데요. 정말 네. 빛나는 저로점입니다. 네. 여기 하나 해두는 거는 저 이제 안 두면은 이쪽을 빈상각이 되니까 그 빈상각 모양 안 만들려고 두는 거고요. 네. 예전에 어떤 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바둑에서 본인은 가장 좋아하는 게 빈상각이라는 걸, 빈상각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빈상각은 누구나 싫어하는 수 아닙니까? 네, 좀 그리고 두면 안 된다고 지양해야 하는 하죠. 우형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바둑을 두다 보면은 그 빈삼각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이 이 모양이 삼각형인데 여기가 비어져 있다라고 해서 빈삼각이라고 하죠. 근데 빈삼각은 비효율적인 모양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피해야 되지만 빈삼각도 쓸 때가 있다. 근데 본인은 모든 돌 하나가, 모든 모양이 다 소중한 존재라는 걸로 이제 인식을 한다고 해서 빈삼각을 본인은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적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그 빈삼각이 들어맞는 장면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조대현 선수가 후수를 잡게 되겠고요. 네. 거기 한 칸 뛴 거는 선욱구단 바둑에서는 좀처럼 보기 네, 힘든 수입니다. 네. 좀 낙관을 하고 있을까요? 원래 선욱구단 내사전에 수비는 없단데. 네.
또 조대영 구단은 내 사전에 네, 집차진 없다. 네, 공격 무조건 공격 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자 그냥 바로 젖혀버렸죠. 네, 여기 두면 또 바로 2단 젖힐 게 예정돼 있습니다. 정수는 이렇게 두는 건데 이렇게 네. 두면 공격을 하려는 흑의 의도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는 끊어야 되는데 선욱 구단은 끊는 거는 나에게 맡겨라. 네. 네, 전혀 두렵지 않다는 네. 뜻이고요. 네. 조대원 구단은 좀 고민되겠죠. 마지막입니다. 여덟, 지금 아홉, 네, 하나 밀었어요. 끊긴 끊어야 되는데 언제 끊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이 두 팀은 여름 뭐 물론 다 관계가 있습니다만 특히 여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삼척 네. 해상 케이블카는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요. 사이버로는 여름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서울 맞아요. 사이버로는 뭐 많은 분들 다 아시겠지만 바둑 전문 사이트 아닙니까? 네. 근데 그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면은 더울 때, 추울 때, 네, 이럴 때 바둑 두시는 분이 굉장히 평상시보다도 더 폭주한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여름, 겨울, 이런 어떤 휴가철 이럴 네. 때 굉장히 사람들이 더 몰리는. 기온에서도 더울 때 더 손님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바둑이 은근히 날씨에 영향을 네. 많이 받나 봐요. 네. 또 바둑 TV 또 관계자 얘기 들어봐도 이 날이 더울 때 하나, 혹은 아주 둘, 추울 때 또 많은 셋, 분들이 더 시청을 더 넷, 많이 하신다고 다섯, 하고요. 여섯, 뭐 사이버로 일곱, 인터넷 대구를 여덟. 하시는 분들도 네, 너무 덥잖아요. 실내에서 에어컨 켜놓고 바둑 두는 게 그게 피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합니다. 자, 조대현 선수가 네. 손을 뺐는데요. 네, 지금 조대영 구단이 이쪽으로 더 바싹 가질 않고 하나 늦췄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둘만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네, 선욱 구단 바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거 보통은 이쪽에 미생마가 떠 있어서 미생마가 있을 때 싸움을 걸지 말라라는 건데 네. 마지막 네. 하나, 일단 선욱 구단은 내 사전에 네, 수비는 네. 없다. 네. 다섯, 뭐 왜냐면은 지금 바둑이 나쁘지 않다면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까지 싸움을 걸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자, 하지만 치받아서 두었는데요. 네. 자, 자, 이거 수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일단 이거는 여기 늘고 네. 베개 하나 젖혀놓고 정말 묘한 수인데 이렇게 두나요? 나와 끊으면은 여기를 끊어서 한 점을 잡을 때 지금 여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축이 되네요. 네. 그런데 마지막 이 형태가 부분적으로는 백이 이득이 맞는데 네, 네, 또 이런 식으로 밀어가면은 여섯, 이 일곱, 베개 대매가 좀 심하게 몰리는데요. 실전은 늘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네. 늘었습니다. 자, 또 젖혀버렸어요. 어차피 상대가 싸움을 피했기 때문에 한 번 피하면 싸움 못 건다 이 얘기죠. 야, 조대영도 못 겁니다. 조대현 선수 싸움에서는 밀리지 않는 선수인데요. 네,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 초기다 보니까 이제 전투를 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백이 좀 득을 본 형태가 되는 거예요. 네, 큰 득은 아니어도 네. 집으로는 큰 득은 아닙니다만 백에게 유일한 고민은 여기에 있죠. 이 돌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이 돌이 쫓긴다기보다는 싸움이 벌어졌을 때 부담이 되는데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좀 해주게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지금도 안 끊죠. 네, 한 번 안 끊으면 계속 안 끊게 돼요. 자, 인공지능의 승부 예측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요. 선호국 선수의 이 손바람도 네. 야, 더 지금-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인공지능은 흙쪽으로 내려갔어요. 네, 제가 보기엔 가장 인공지능에게 가장 구박을 많이 받는 선호 구단입니다. 일단
유리한 쪽에서 이렇게 변화를 구해간다는 거는 일단 논리적으로는 맞지는 않죠. 특히 인공지능으로서는 네. 상상도 할 수 없는 네. 일이고요. 이기는 게 목적인 인공지능과 이 마지막. 바둑의 하나, 어떤 둘, 예술적인 부분과 네, 또 이 기세. 재미, 네, 기세 여섯, 이런 게 더 여섯, 중요한 선욱보다는 일곱.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자, 근데 조대무단 피하면 되나요? 네, 계속해서 피한다면 네. 좀 쉽게 무너질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변 쪽의 흙의 모양보다 좌측의 백의 모양이 더 커지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선욱 선수 늘어서 네. 웅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흙이 여기 이어란 얘기죠. 있게 되면 여기 두면은 네, 이게 좀 너무 좋아지는데요. 정말 흙의 폭보다는 백의 폭이 더 커 네.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안 들어올 수 없는 거죠. 흙의 입장에서는. 여기 마지막. 늘어서 받는다면 어떨까요? 둘, 늘어서 받아도 뭐 비슷합니다. 이쪽으로 네. 이제 늘어서 둬도 이제 끊는 약점이 남고 결국 여기 두면은 이쪽 못 나가니까요. 자, 그래서 먼저 네. 길을 건드려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귀 쪽으로 막는 수가 있고 지금 이제 변으로 막는 수가 있는데 이 많은 분들이 이런 데서 또 어려워하시더라고. 어느 쪽으로 젖히는 거냐. 근데 딱 하나가 답이 일정하면은 네, 이렇게 두면 된다. 외우면 되지만 바둑이란 게 참 어려운 게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게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선욱 구단이 일로 막은 거는 이쪽의 세력이 좋으니까 이쪽을 선택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귀 쪽으로 막는 게 정수고요. 네. 야, 끊어서 잡으러 가네요. 아, 이게 귀에서 살려주겠다는 뜻이 아니었군요. 그렇네요. 네. 대단합니다. 야, 지금은 또 이게 괜찮네요. 보통 저희는 그냥 귀는 내주고 네. 중앙을 얻는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선욱보다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군요. 이런 면 때문에 이제 선욱구단의 바둑 스타일을 흠모하고 뭔가 이렇게 두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건데요. 네, 또 동경을 하게 네. 되고요. 다섯, 여섯. 제가 뭐 선욱구단 팬클럽 하나 만들면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일 것 같습니다. 자, 선웅욱 선수의 손바람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네. 않고 있습니다. 네, 선욱구단도 좀 당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대가 이렇게 쉽게 두면 어떡하지? 네, 오히려 고민해주는 입장인데요. 자, 7라운드 3경기 서울 사이버오로와 삼척해상 케이블카의 대결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수많은 아마추어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선웅욱 선수. 그러고 보니 오늘은 그 염주의 행방이 묘연한데요. 네. 지금 좀 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선웅욱 구단은 이제 쌍립도 끊는다. 이게 진짜 쌍립을 끊는 게 아니고요. 네. 하도 이 끊는 수를 끊을 수만 있다면 무조건 끊고 보는 이 스타일이다 보니까 쌍립도 끊으러 갈 거다. 네,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이제 어록이라고 할까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바둑을 두고 난 다음에 복귀를 하잖아요. 네.
복귀를 할 때 이렇게 보면은 다 이 사부님들이 자기 그 성향이 딱 드러나요. 그래서 이 선옥구단이 복귀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끊어야지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안 끊냐? 네. 거기를 왜 안 끊냐? 그러니까 무조건 끊어놓고 싸움을 해야지. 그러니까 복귀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전투 성향이 정말 뭐 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삼국지에 나오는 캐릭터를 보면 여포, 장비, 이 전투 성향 센 멤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의 그쪽을 흡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조대현 선수가 이 백진을 깨긴 깬 것 같은데요. 네. 어떤가요? 지금 이제 백의 입장에서 이쪽을 끊을 수가 있었는데 끊고 싸움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끊지 않고 이렇게 좀 안전하게 뒀습니다. 그만큼 형세는 이제 백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선웅 선수가 오늘은 좀 완급 조절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정대상 선수가 이번에 기풍을 바꾸면서 성적이 네.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네. 영향을 받았을까요? 뭐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근데 오늘 이바둑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선호 구단이 여기저기 막 붙이고 다녀도 일단 조대현 구단이 싸워주질 않는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끝내기 쪽으로 가는 게 더 낫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전투력이 센 멤버들은 계산력이 취약해요. 전투력에 비하면. 전투력도 세고 계산도 센 사람은 없습니다. 또 좋아하는 게 또 다르니까요. 네. 전공 분야가 있기 마련인데요. 조대현 구단은 일단 상대의 전공은 좀 피하고 좀 끝내기 쪽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이 흙이 31집인데 백도 여기까지가 30집이에요. 네. 이 모양과 이 모양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쪽도 이제 30집인데 이쪽이 20집이에요. 요 모양과 이것도 8집 이상 나니까 요 두 개 합친 게 요거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양은 덤 정도로 봐야 되죠. 흙이 백이 유리한 게 요 두세 집, 요 정도. 여기 또 약간 늘겠죠. 요만큼 유리한 겁니다. 지금 백이. 인공지능이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압도적인 차이는 아닌 거네요. 네, 인공지능은 뭐 한 집이 유리해도 네. 변화가 없다면 이렇게 딱딱 나오는 건데 제가 보이는 조대현 구단은 마지막 뭐 지금 서너 집 정도 나쁜 거면은 뭐 지금부터 바둑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6, 7. 그렇다면 조대현 선수의 후반 능력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글쎄요, 제가 평가하기보다는 네. 조대현 구단의 속마음은 그래도 내가 성욱 구단보다 낫지 않겠냐 이게 속마음 아닐까요? 아, 네. 그럴 수 있겠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네. 자, 서서히 차이를 좁혀가고 네. 있는 조대현 선수고요. 보통 이렇게 서- 바둑이 네. 평온하게 두다가 한번 변화가 아주 크게 일어나는 게 유리한 쪽에서 결국은 한번 실수는 해요. 보통 그 실수가 나왔을 때 컨트롤, 감정 컨트롤이 되냐 안 되냐가 네. 핵심입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선욱 구단이 실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네. 상대 쪽에서 계속 이렇게 침착하게 두어온다면 유리한 쪽에서도 네. 좀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저 예전에 그 이창호 효과라고 이제 그런데 이창호 구단이 분명 이창호 구단이 바둑이 좋지가 않은데 이창호 구단이 표정 변화 없이 그냥 바둑을 뚜벅뚜벅 두면은 유리한 쪽에서 미친다는 거예요. 유리한 쪽에서 본인의 형세 판단에 의심을 품고 유리한 쪽에서 잡으러 간다는 겁니다. 지금 선욱 구단도 이제 슬슬 속에서 뭔가 네, 의구심이 올라올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하나, 둘. 근데 아마 지금 네. 선욱 구단은 그렇게 네. 복잡하게 이렇게 판을 보시는 분이 아니어서 네, 뭐 내가 좋은데 상대가 왜 이러나 아마 그렇게 오히려 거꾸로 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꽉 이은 게 그나마 좀 안전하게 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뭐 느는 수를 많이 두는데 이 바둑에서 여기를 이제 흙에 두면 끊겠죠. 끊어져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수상전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신경이 쓰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좀 이제 다름 아닌 선홍구단이 여기를 꽉 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신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둘, 만만치 않다거나 그러면 지금 굉장히 네. 빡빡하게 두겠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항상 끝내기 때 주로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 보시면은 백도 끝내기를 변해서 하죠. 흑도 지금 계속 변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 중앙 쪽을 제일 나중에 합니다. 중앙은 굉장히 이제 작은 자리이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니까요. 그런데 이 실전에서요. 네. 기분으로는 이 중앙이 크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중앙은 가장 마지막에 네. 두라는 말씀이신 마지막. 거죠? 네, 대체로 그렇습니다. 네. 둘, 셋, 지금 이제 변의 끝내가 다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되니까 반대로 뺏기면 이제 중앙이 크죠. 그러니까 이제 다 둔 다음에 여기 두는 건데요. 보시면 커 보이지만 젖히고 이제 뭐 늘었다 치면은 아까 여기까지가 본인 집이니까 하나, 둘, 셋, 세 집 늘었어요. 근데 바둑은 딱 요만큼 지금 백이 유리한 겁니다. 네. 자, 앞서 형세 판단을 해본 결과 그렇게 네. 큰 차이는 아니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백도 정리를 잘 마지막. 해야 될 텐데요.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이 좀 일곱, 두텁다 여덟. 보니까요. 집이 네. 아, 젖혔습니다. 젖혔습니다. 네, 승부수네요. 그러니까 석집의 불리함을 지금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상대가 계속 안정적으로 두니까요. 원래는 흙은 여기를 둬서 이렇게 둬서 이거 잡는 걸 만족해야 되는데 네. 둘, 넷, 다섯 집이 늘지만 백도 하나, 둘, 세 집이 느니까 결국 두 집짜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제 흙은 승부수인데 만약 이게 잡히면은 꽤 손해를 크게 보는 거죠. 자, 근데 맞습니다. 마땅한 수가 잘 하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둘, 어떤 수가 있을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약간 싱거운데요. 자, 근데 일단 끊어라 이 얘기인데 네. 어떻게 끊는 거를 좋아하는 선욱구단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유혹의 한 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끊는다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끊는다면은 일단 양쪽을 돌리는 수가 있는데요. 이쪽을 단수 치면 나와야 되는데 네. 이때 돌려서 나오고 단수 치고 나오고 네. 다 연결이 되니까 탈출에 성공하는 겁니다. 끊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쪽을 막질 않고 여기 끊겠다는 의도 같아요. 지금 다 잡으러 가는 쪽 같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마치 지금 저는 이럴 때 공포 영화 보면은 네. 왠지 눈 가리고 보지 않습니까? 아, 그 정도의 기분인가요, 지금? 네. 근데 이게 또 체면상 눈을 가릴 수는 없고 마지막. 이게 하나, 아이들하고 보고 그러면은 셋, 애들은 막 호들갑을 네. 떠는데 다섯, 체면상 여섯, 같이 그럴 수는 없고 일곱, 왠지 그런 여덟. 느낌인데요. 아, 이 아이들이 있으면 무섭긴 하지만 무서운 티를 낼 수가 없군요. 네. 근데 그 수 좀 흙이 철게 몰렸는데 네. 네, 착각이네요. 아, 네, 지금 백이 받아주질 않고 단수를 치면은 네, 여기 맛보기가 돼요. 이렇게 둬서 여기를 두더라도 맛보기로 지금은 백 흙이 시간 연장착에서 큰 실수가 나왔습니다. 글쎄요, 지금 역시 이걸 하지 않고 바로 둬야 되는데 바로 둬야지 좋은 승부인데 야, 이건 아깝네요. 승패를 떠나서 조대원 구단 승부수를 날렸는데 이건 뭐 해보지도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승부를 걸어갈 마지막 네. 기회였는데요. 다섯, 네. 이렇게 되면 좀 여섯, 허무하게 일곱, 네. 여덟,
아홉, 게다가 승부수를 날렸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이것도 손해수인데 이미 지금 이제 여기서 실수한 마당에서는 이제 집으로 추격하는 의미가 없어요. 네, 일단 바로 막았고요. 아, 갑자기 흙이 갑자기 둘 데가 없어졌습니다. 자, 조대현 선수. 마지막. 하나, 둘, 셋, 다음 착점을 네.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 아, 이었습니다. 형이 뭐 눈물을 머금고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아, 지금 거기 있는 거는 진짜 뭐 조대영 구단 입장에서는 정말 쓰린 한수입니다. 지금 이거 보태주죠. 여기 보태주고 이것도 지금 뭐 반쯤 잡혔으니까 여기서 뭐 10집은 날라갔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야, 이거는 네. 조대영 구단이 네, 아주 이제는 좀 우울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의 승부 예측도 이거는 진짜 기분 좋은 빵 따냄인데 뭐 소리가 경쾌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거 빵 따낼 때 동호인 여러분들도 목소리 가지고 그냥 돌쇠가 더 높아지거든요. 네, 지금은 흙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네. 좀 절망적인 형태로 네. 보여지는데요. 갑자기 흙 입장에서는 착각이 나온 게 너무 아쉽네요. 네, 좀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네. 마지막 기회로 보였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1구 이제 마무리가 거의 되었다고 네. 하는데요. 자, 이 대국의 승자는 누가 됐을까요? 네. 지금 장두진 팔단이 이제 첫 출전입니다. 근데 지금 이바둑은 흙이 이긴 것 같은데요. 자, 첫 출전에 장두진 선수가 승리까지 과연 거머쥐었을지. 네. 저기 근데- 또 저런 수가 남아있나요? 근데 여기 흙이 왜 안 뒀을까요? 네. 일단 지금 약간의 변수가 생겼네요. 지금 분위기로는 흙이 유리했던 바둑입니다. 자, 과연 어느 정도의 차이일지. 네. 30초. 하나, 둘. 이 장두진 팔단은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 바둑팬 분들이 계실 듯한데요. 이 87년과 88년에 기성전과 명인전에서 동시에 결승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도전자가 됐습니다. 네. 조은영 구단에게 도전을 했는데 또 도전기 첫 판에서 또 조은영 구단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발칵 뒤집혀졌죠. 87년과 88년은 조은영 구단이 전관왕을 하던 시절이었는데요. 또 약간 중고 신인이었던 장두진 팔단이 두 개 기종에서 약 20연승을 하면서 도전자가 되고 또 네. 조은영 구단까지 여섯, 꺾어서 일곱, 엄청 여덟.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 네. 그런 실력자가 오랜만에 정말 무대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네. 오늘 오랜만에 이제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동안 건강이 좀 안 좋으셨다고 해요.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 바둑을 두게 됐습니다. 자,
나종훈 선수와 장두진 선수 이 앞서 3번의 대결을 네. 치른 바가 있는데요. 장두진 선수가 2승 1패로 상대 전적에서는 한 발짝 앞서고 있었습니다. 네. 이 장두진 팔단은 저희 이 계산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타고납니다. 원조 알파고인데요. 제가 예전에 선배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그 암산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서 반집 승부를 기가 막히게 많이 이제 하셨고 또 반집승을 많이 거두셨다고 그래요. 근데 네. 반집승을 틀린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미생이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이제 드라마라도 많이 나왔죠. 미생에 보면은 뭐 많은 분들이 이게 회사 이런 분 한 명쯤은 다 있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뭐 남들은 뭐 계산기 두들기고 뭐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그냥 암산으로 다섯, 몇 자릿수 계산을 한 번에 해치우는 겁니다. 근데 미생이라는 드라마에도 그런 캐릭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캐릭터가 이 장두진 사원님을 모델로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장두진 사원님도 굉장히 계산 능력과 이 숫자 감각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그런 실력자입니다. 옛날에는 그 네, 암산 학원인가요? 네, 그렇죠. 주산학원, 네, 암산학원. 주산학원. 네, 네, 굉장히 많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네. 유승캐스터는 암산학원, 주산학원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죠? 네, 저희는 네. 구몬 뭐 이런 네. 학습지. 제가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네, 저희 때는 학습지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네요. 요즘에는 아이 때 뭐 태권도 학원, 바둑 학원 보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는 바둑 학원은 뭐 거의 없었고, 네, 태권도 학원도 역시 없었고요. 네, 암산 학원, 주산 학원이 지금 그런 역할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희 때는 이 바둑 네. 학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그 이창호 네. 키드 세대잖아요. 네. 이 나종훈 팔단도 이 시니어 리그에서 지금 서울 사이버오로는 뭐 선우 구단과 정대상 구단은 일단 1, 2장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네. 두 분도 성적이 워낙 좋기도 하고요. 지금 나종훈 8단과 지금 박영찬 4단이 5단이 지금 번갈아 가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종훈 8단이 이제 대국이 끝나고 복귀를 하고 그럴 때 항상 굉장히 열정적으로 복귀를 하세요. 시니어 리그를 통해서 또 그런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반패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네. 대결을 해보면 이제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AI의 승부 예측은 100을 가리키고 100이겠네요. 있었네요. 네. 서로 사석도 많고요. 네. 집도 굉장히 커서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집이 큼지막해서 오늘 대구는 우주류가 정작 장두진 8단이 사용을 했네요. 네. 근데 최근에 우주류 이 세력 바둑이 잘 나오지 않는 게 실리 부족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약간 꺼려하는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 세력 바둑과 이 공격 바둑이 굉장히 매력적인 스타일 중 하나죠. 자, 사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패도 많이 나오고 뭐 그래서 일단 개가를 한번 봐야겠네요. 40집. 39집이네요. 오, 네, 굉장히 미세한가요? 네, 사슬 계속 나오니까 네, 요술 주머니 같아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집인가요? 그럼 마지막에 역전이 됐네요. 마지막에 반패를 안 하고 물러섰거든요. 마지막에 장두진 발달이 뭔가 실수해서 2점을 잡혔는데 그거 아니면 흑이 역시 유리했군요. 흑이 반집이죠 지금? 흑이 반집이죠 네, 흑이 지금? 네네. 반집이네요. 39대 46이죠? 네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흑이 반집을 이겼습니다. 네. 흑이 반집이네요. 네. 우리 네.
마지막에 굉장히 급 추격을 당했는데 그래도 역전은 아니었군요. 네, 삼척해상 케이블카의 장두진 선수가 가장 먼저 선제점을 올렸습니다. 네. 마지막 순간 이 반집으로 승부가 갈렸는데요. 네, 일단 장두진 8단 오랜만에 이 바둑 팬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네, 첫 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출전에 승점까지 올리면서 이 삼척해상 케이블카 이번 7라운드에서 승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희가 한 번도 살펴보지 못했던 2국으로 가볼 텐데요. 네. 지금 분위기가 이 판도 끝이 난 것 같은데. 끝이 났나요? 네, 이 판은 지금 자, 2국의 분위기로는 흑대마가 결과는 잡힌 것 같습니다. 후회했네. 사활을 잘못 보고 있었어. 먹을 수 아, 네. 친구를 줬다. 지금 개가로는 복기로는 흑이 잡혔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나 보군요. 네, 정대상 선수가 흑번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아래쪽에 백이 잡혔군요. 제가 근데 아, 이 흑도 잡혔는데 아래쪽도 잡혔습니다. 네. 네. 자, 네, 이 아래쪽의 백도 아래쪽에 한 백이 집밖에 없군요. 수상전이 펼쳐졌는데 수상전에서 백이 수부족이 돼서 박승문 선수가 돌을 던졌군요. 자, 정대상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성적 5승 1패를 기록하게 되겠고요. 역시 네. 이 빠른 손, 오늘은 또 전투 바둑을 네.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양팀 1대1로 다시 팽팽히 맞서게 되겠는데요. 이제 마지막 3국에서 승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양팀 주장 간의 대결. 선우국 선수와 조대현 선수의 마지막. 대국인데요. 저희가 둘, 살펴봤을 때까지는 넷, 다섯, 백이 유리한 네. 형세였거든요. 일곱, 네. 이게 여덟, 생각보다 많이 진행이 되진 않았네요. 네. 지금 흑이 단수를 쳤는데 단수를 친 데서 백이 2점을 좀 잃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잊게 되면은 네. 이제 수는 나지는 않습니다. 여기 둬서 이쪽으로 두면은 여기 수가 나지는 않는데 백의 입장에서 유리하다 보니까 공배가 채워지게 되면은 항상 자충이 걸려요. 그래서 자충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좀 일부러 잊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좀 몸조심을 네. 하고 있는 장면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여유가 있는 형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장두진 선수가 오늘 첫 출전에 네. 승리까지 거두면서 삼척해상 케이블카가 연패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닌가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 전반기는 약간 좀 부진해 보입니다만, 근데 하반기에 항상 삼척해상 케이블카가 하반기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또 장두진 선수가 또 첫 승을 거뒀는데요. 또 좋은 역할을 한다면 하반기에는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선우국 선수 고민 끝에 받아두었고요. 네. 사실 지금 정도의 시간이면 선우국 선수가 이렇게 여유 있게 생각해서는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여유롭네요. 이제부터는 아까 유승희 캐스터가 궁금해하던 염주가 이 반상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 그만. 그렇네요. 네. 이쪽으로 살짝 보이고 있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예. 여덟, 아홉. 1라운드, 2라운드는 이제 선우 구단이 개인 일정상 참가를 안 했고요. 출전은 안 했고, 3라운드부터 출전한 이후로는 계속 좋은 성적 보이는데, 저 염주가 바둑팬이 선물을 한 염주라고 하죠. 네. 이 응원하는 마음을 가득 네. 담은 염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저게 하필 왜 염주를 선물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선우 구단이 예전에 이 속기를 줄이고자 마지막. 그만. 염주를 돌리면서 두는 셋,
대국을 많이 예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기억한 이 바둑팬이 염주로 선물을 했다고 하는데요. 선옥구단이 이제 지금은 속기 바둑이 워낙 많으니까 오히려 속기가 더 드디어 빛을 발하는 그런 기풍인 시대가 됐습니다. 흔히 이게 많은 분들 중에 이게 이 사람 참 능력이 출중한데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역사적 위인에서도 그제 삼국지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필 공명을 낳으시고 주유를 낳고 왜 공명을 낳았냐? 같은 동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인류가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선옥구단도 많은 분들이 옛날 선배님들은 조서 시대의 가치 아니었다면 분명히 인류가 일인자 됐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또 요즘처럼 그때도 속기 바둑이었더라면 또 달랐을까요? 그때는 더 달랐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옥구단이 활동하던 시절에는 제한 시간이 각자 5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둑 한 판을 10시에 시작을 했는데 10시에 시작을 하면은 서로 5시간을 모두 사용하고 초읽기까지 두면은 밤 11시에 끝납니다. 뭐 어마어마한 체력이 필요했던 거죠, 이게. 보통 이 5시간 대국을 하면요. 네. 선옥 선수의 평균적으로 끝나는 시간이 어느 정도쯤 됐을까요? 선옥구단은 본인 맘먹기 다르는 거죠. 네. 제일 지금까지 이제 이 공식 기록은 아닌데 이 선옥구단의 최단시간 기록은 8분이라고 합니다. 한 판의 바둑이 8분에 끝났는데 8분이요? 네. 근데 심지어는 개가까지 했고요. 또 옆에서 관전하신 그 선배님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바둑 내용조차 훌륭했다. 그러니까 8분 한 판의 바둑이 저희가 보통 양쪽 다 합치면 250수 평균 두지 않습니까? 네. 개가까지 했다면 더 뒀을 것 같은데 8분에 뒀다고 하면 한 수에 1초도 안 걸린 거죠, 지금. 200수 이상이면요. 네. 사실 착수하는 그 시간만 합쳐도 8분은 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궁금했던 게 네. 아니 선옥 사원님 빨리 둔 거는 뭐 다 세상이 아는 일인데 그럼 선옥 사원님 이 상대 누구였을까? 네. 누구였을까요? 네. 선옥 사원님이 서공수구단인가요? 선옥구단이 인정하는 유일한 빠른 손이라고 합니다. 혹시 정대장 선수인가요? 아닙니다. 다 틀렸네요. 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네. 김희중 구단이 그 파트너였다고 합니다. 네. 김희중 구단도 뭐 어마어마한 빠른 손이죠.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두 분이 예선전에 공식 기록이 없다는 거는 예선전에서 만났는데 당시에 10시에 바둑을 두는데요. 10시에 나오면 뭐 조금 지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그 관전 다들 10시면은 그냥 이제 진행을 시작을 하고 이제 담당하는 직원분이 한 10시 반이나 11시 사이에 옵니다. 네. 왜냐면은 11시가 그 당시에는 기권 처리이기 때문에 11시에 올라왔는데 선옥구단과 김희중 구단 판이 두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왜 양자패냐? 그러는데 아니다. 바둑을 이미 두고 갔다. 그래서 그 주위 분들 증언에 따르면 8분이 걸렸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능력자들이십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상변에서 요 승부수 날린 게 하나, 둘, 세 개 돌인데 이 세 개 돌이 뭐 어떻게 보면 찍소리 못 해보고 잡혀버렸어요. 이 시간 연장책 한번 잘못 뒀고. 그렇죠. 네. 그만큼 좀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네. 자, 지금 그렇다면 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그 이후가 이제 서너 집반 정도인데 지금 이 정도 가면은 덤내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아, 그것도 받아줘야 하는 그렇죠. 자리군요. 근데 지금 이런 게 네. 이런 자리가 아주 상대를 아주 그냥 골치 아프게 하는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받아줘도 나중에 여기 끊고 이쪽 끊고 여기 끊고 하면은 이게 공배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뭔가 찝찝하죠. 네. 네, 아주 기분 나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역시 선우 구단이 끊는 쪽의 감각이 예리한 거예요. 선홍 선수가 이렇게 망설일 때도 있나요? 네, 끊을 데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요. 네, 지금 거기도 상당히 재밌네요. 지금 거기를 안 둬도 끊어지지 않는 곳인데 역시 끊는 게 잘 보이는 사람은 내 모양의 끊긴 곳을 역시 또 잘 보고 끊기는 걸 또 싫어해요. 네, 극도로 네, 싫어하죠. 내가 끊어야 되는데 상대가 내 돌 끊어오면 그게 또 자존심이 상하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오늘 다섯. 7라운드 3경기 일곱, 이 여덟. 대국 한 판으로 네. 이제 승부가 결정이 될 네. 텐데요. 지금 서울 사이버로는 이제 바둑을 여러분들께서 대구로 하실 수 있는 그 바둑 사이트죠. 뭐 바둑 뉴스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 바둑 여러분들이 둘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제로 비슷한 기력과 대구 하고 싶은데 이 기원에서도 물론 친구분들과 대구 가면 좋습니다만 이 같은 비슷한 기력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실제로 기온에서는 맞바둑보다는 젖바둑을 훨씬 더 많이 둔다고도 합니다. 사이버 오로나 이런 데는 자기 승패를 정확하게 단급에 반영을 하니까 비슷한 멤버와 이제 아무 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 때나 들 수 있다. 마지막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네.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네. 최근에 다섯. 이 사이버 오로의 일곱, 대국실을 여덟. 들어가면요. 인공지능이 대국을 해줘요. 신청을 하면 언제든 네. 둘 수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제가 두는 거 얼마 전에 봤는데 네. 그러니까 2단 뭐 예든 사이버로 2단 혹은 3단, 4단 거기에 맞게 급수에 맞게 인공지능이 상대를 해줍니다. 근데 제가 몇 번 봤는데 진짜 그럴듯하게 실수를 해줘요. 그게 이렇게 맞춰주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2단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인터넷 2단이면은 대략 일반 기hon급수는 한 7급 정도 네. 5급에 7급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5급, 7급이 많이 하는 실수에 맞게 얘도 실수를 해줘요. 그래서 절묘하게 판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재밌어서 저도 몇 번 이렇게 감상을 하고 이게 봤는데요. 그래서 뭐 5급이다. 그럼 5급에 맞게 두는데 5급 정도 되면은 인터넷 5급은 조금 이제 실제는 약간 약하겠죠. 근데 약할 때는 단수 이런 거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인터넷 인공지능이 단수 일부러 또 못 봐요. 네, 그래갖고 거기 또 묘하게 바둑이 또 됩니다, 그게. 와. 대체 이 인공지능의 능력은 네. 어디까지인 걸까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바둑팬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사이버 오로에 접속을 하셔서 이제 사람하고도 대구를 하는 것도 재미가 있겠지만 네, 인공지능하고도 한번 대구 해보시면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네, 특히 또 요즘처럼 네. 이 열대야가 이렇게 기승을 부릴 때 네. 사실 밤에 잠 안 올 때가 네네. 많거든요. 네. 그럴 때 또 대국을 해보셔도 좋을 네.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이쪽에 근데 사실 이건 끝내기로는 가치가 좀 무의미하죠. 여기 보면 한 집인데, 네, 약간 지금 선우 구단이 이 수는 조금 작은 자리입니다. 네. 그렇다고 여기 꼭 집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죠. 네. 약간 실수가 나오는데 그만큼 여유 있는 형세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끝내기도 얼마 남지 네. 않았는데요. 서울 사이버 우로가요. 확실히 주장이 합류를 하니까요. 네. 강팀으로 네.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1, 2라운드에서 선우구단 출전 안 할 때 2패를 한 거를 빼면은 그 뒤에 승률은 오히려 더 높죠. 지금 만약 오늘 이바둑을 또 이긴다면 이제 3승을 거두게 되는데 처음 2패를 빼면 이제 3승 1패로 오히려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사이버 우로는 오늘 승리를 거둔다면 이제 중위권으로 도약을 하게 되겠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삼척해상 케이블카가 만약 오늘도 패배를 하게 된다면 네. 이제 후반기를 좀 더욱 치열하게 네. 임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게 단체전 최근에는 이제 단체전이 대세죠. 뭐 바둑리그, 시니어리그, 또 여자 바둑리그, 네. 또 뭐 아마추어드 시합에서도 이제 단체전이 대세인데 단체전을 운영하는 이 감독님들의 하나 같은 얘기가 이 처음에 이게 1승 거두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래요. 첫 단추를 잘 꿰면은 네. 그다음부터 술술 나가는데 첫 1승이 참 쉽지 않다. 그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물꼬를 트는 것이 네.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삼척해상 케이블카는 멤버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고 네. 또 지역 프랜차이즈 스타 아닙니까? 조대영 구단은 이제 주문진 출신이고요. 이 박승문 칠단도 그쪽 삼척 부분이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애정이 있는 팀인데 성적이 좀 부진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자, 이제 대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개가를 하실 때 이제 집이 크면은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또 인터넷으로 많이 두시는 분들은 기계가 알아서 해주니까 네. 개가 자체를 해본 적이 좀 네, 드무신 실제로 분들 많고요. 해볼 일이 없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구구쌤에 맞춰서 10집 단위로 저렇게 만드는 것이 요령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지금은 100집이 30석집 위쪽에 났는데 굉장히 큰 집에 해당되죠. 네, 100은 총 53집이 네. 났고요. 흑은 덤이 잘 안 빠집니까? 딱 덤에 걸리는 형세였나요? 반면도 조금 적군요. 반면 4집, 5집입니다. 네. 11집 반 100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100이 넉넉한 승리를 거둔 장면입니다. 자, 서울 사이버 오로의 선우욱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1대1의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두 장의 승리로 서울 사이버 오로가 승점을 챙겨가게 되었습니다. 자, 서울 사이버 오로가 삼척해상 케이블카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삼척해상 케이블카는 좀 아쉽겠어요. 네. 하지만 또 장두진 8단이 첫 승을 거둔 것도 성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7라운드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전반기가 끝이 났어요. 네. 모두 이 6번의 경기를 모두 치렀는데 웃는 팀도 있고요. 좀 우는 팀도 있고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팀도 있을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특히 중위권 경쟁은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저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부산 KH에너지 그리고 상주 명실상감 한우가 2위로 뒤를 네. 바짝 쫓고 있는데요. 이 중위권은 정말 3승 3패가 너무 네. 많아요. 네. 작년보다 더 치열해졌어요. 작년은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었는데 네. 3승 3패가 무려 지금 4팀이나 됐고 4승 2패까지도 뭐 안심할 수 없는 단계죠.
네, 지난해에도 이 포스트 네. 시즌에서 이 다승 순위, 이 승수에서 갈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올해도 뭐 그에 못지않은 정말 더 치열한 이 선두 다툼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승리한 팀의 선수들을 만나봐야 할 텐데요. 네. 대국 결과부터 먼저 정리를 네네. 해볼까요? 네, 우선 이 삼척 해상 케이블카는 이 선수 교체를 통해서 장두인 선수가 1승을 거둔 것이 굉장히 좀 아쉽지만 그 성과로 남게 됐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함께 대국 결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라운드 3경기 서울 사이버 오로가 삼척 해상 케이블카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지금 정대상 선수와 이 선홍욱 선수가 저 서울 사이버 오로의 쌍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역시 동반 승리를 거두었고요. 삼척 해상 케이블카는 역시 박승문 선수의 부진이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박승문 선수의 성적과 네. 팀의 성적이 좀 직결되고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서울 사이버로 정말 많이 뛰어올랐습니다. 6위에서 4위까지 뛰어올랐는데요. 네, 지금 개인 승수로 역시 순위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10승, 9승, 8승 지금 약간 무의미하죠. 지금 2등을 거두고 있는 상주팀이 개인 승수는 제일 높습니다. 가장 많은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5승 1패와 4승 2패가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두 팀 간의 경쟁은 똑같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 다승 승수 정말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특히 이 중에서 이 주장 승수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이 선홍욱 선수의 활약이 돋보이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승리를 거둔 이 서울 사이버 오로 팀의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오늘 두 분 다 승리를 거두셨는데요. 선홍욱 선수 오늘 바둑 어떻게 보고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초반에 그 조대현 선수가 너무 작은 것에 집착하는 바람에 좀 바둑은 좀 편하게 플레이하게 풀린 것 같아서 좀 편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정대상 선수 저희가 마지막에 잠깐 봤는데요. 이 굉장한 대마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어땠나요? 네, 박승문 선수가 중앙에 요석을 잡았으면 편했을 텐데 그걸 방치하고 이 선수 활용한다고 단수 친 것이 좀 잘못돼서 거기서 흐름이 네. 바뀌었습니다. 저희 정대상 저희 구단에게는 아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올해 이렇게 성적이 좋은 비결 어디에 있나요? 아, 바둑이 갑자기 느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네. 뭐 어떻게 그냥 좀 차분하게 두다가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가르쳐주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좀 파헤쳐볼 필요가 네. 있겠는데요. 네. 이 주장이 선홍 선수가 보시기에 이 정대상 선수의 올해 이 좋은 성적 이유가 뭘까요? 네, 장훈 선수가 예전에는 그 시니어들이 시합들이 많이 없어서 연습을 많이 네. 못했는데요. 요새는 이제 압구정 리그 같은 데서 그 아마추어 프로들하고 혼성 시합도 많이 하면서 트레이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검승부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경기를 마무리함으로써 전반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현재 4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 몇 %로 보시나요? 저희 팀은 그냥 이제 몇 등으로 올라가느냐를 이제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올라가기만 하면 우승까지는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신감 있는 인터뷰 감사하고요. 네. 다음 경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이 선웅욱 선수는 네. 시원시원하시잖아요. 네. 인터뷰도 굉장히 시원시원했는데 몇 위로 올라가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 선두 두 팀을 추격하겠다 이런 네. 각오로 해석이 되네요. 네, 이제 시니어 바둑리그 전반기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8라운드부터는 후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좀 부진한 팀은 올라서야 할 것 같고요. 또 상위권 팀은 지켜내야겠죠? 네, 역시 아마 8라운드부터 또 어려운 대진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역시 항상 처음에 역시 이 두는 이 첫 경기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8라운드 대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삼척해상 케이블카와 부산 KH에너지가 8라운드 1경기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네, 일단
삼척 해상 케이블카 1승이 굉장히 급한 팀인데 1위 팀을 만나게 됐네요. 자, 이 경기죠. 8라운드 2경기에서는 부천 판타지아 그리고 서울 사이버 오로가 대결을 하고요. 네, 역시 좀 공동 3위 팀 간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8라운드는 상주팀이 쇼번이에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2경기와 3경기를 보시면은 네, 역시 공동 3위를 달리고 있는 네 팀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네. 정말 치열한 한판이 예상이 됩니다. 자, 8라운드 3경기에서는 음성인삼 그리고 영암 월출산이 만납니다. 자, 중위권 싸움이 치열한 시니어 바둑리그인데요. 이 하반기에는 점점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7라운드 3경기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